우리 지난 시간까지 냅킨 프레젠테이션 3까지 배워봤어요. 그죠? 냅킨 프레젠테이션 이제 10개, 10까지 있는데 1, 2, 3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까요? 했긴 했는데 계속 까먹어. 그게 무슨 얘기였더라? 알긴 알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실까 봐 제가 또 친절하게 냅킨 프레젠테이션 1 뭐였죠? 2 곱하기 2는 6이다. 4가 아니라 6이다. 이건 뭐예요? 배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도 일하고 그도 소개한 사람을 일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선형적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4보다도 더 많은 2 곱하기 2는 6이다. 2, 4, 8, 16. 그럼 합산하면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된다. 참가하는 인원이 많아진다.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2 곱하기 2는 6이다, 6이다 요 개념에서 배가의 법칙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세일즈 신드롬에 빠지지 마라. 잘 팔아야지만 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파는 것보다도 후원하는 방법을 알아서 뎁스를 깊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죠? 후원하는 방법은 3단계 후원 정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 그럼 그렇게 원칙은 알았어요. 그럼 꼭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첫 번째 제품 애용, 그리고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 후원하기, 후원받는 사람을 후원하기.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쓰고 비즈니스 하는 방법 배우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단 기업, 2단 기업, 3단 기업, 4단 기업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원이 5명, 15명, 125명, 625명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65페이지 냅킨 프레젠테이션 4를 하겠습니다. 거기 제목이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이런 거죠. 깊이 있게 파되 도중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깊이 파는 거. 사람을 많이 소개하는 거는 이렇게 위스라고 하죠. 이렇게 넓게, 넓게 판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열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든 사람도 어느 순간 벽에 만나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세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출발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반드시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트레이닝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의 수익과 사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한 네트워커 중에는 올바르게 시작하는 방법도 모른 채 리더들의 눈부신 활약에 기가 죽어서 나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그림이 어때요? 맨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무리가 달려가고 그 뒤에도 달려가고 이러네요. 그림 설명 밑에 읽어볼게요. 우선 한 명의 러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에 가는 그룹을 추월하기 위해서 힘껏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러너도 더 빨리 달려 그룹의 맨 앞에 있는 선두 자리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원으로 표시해주면 이야기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몇 바퀴 돌라는 과제가 떨어지면 모두들 앞서가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요. 이때 결승 라인을 중간에 세워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표만큼 달려야 결승선에 들어올 수 있죠. 우리 오래 달리기 다 해보셨죠? 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레이스에는 중간에 결승 테이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달리면 누구라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시간이 더 늦어도 끝까지 가기만 하면 누구나 승자가 되는 거죠. 1등만, 뭐 1, 2, 3등만 해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달하기만 하면 승리가 되는 그런 레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사무실 책상 앞에 이런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형광펜 쫙쫙.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패배야 자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실패하는 유일한 방법이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결승선은 저 끝까지 있는데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달려서 저기까지 가보면 누구나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뒤에 더 읽어봅니다.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배워야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후원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 2주일에서 일주일까지는 트레이닝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이닝 기간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 뭐 누군가를 만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홈미팅 같은 데서 배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앱으로 그냥 혼자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먹고 쓰면서 그런 앱을 통해서 보상 플랜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트레이닝 기간이고요. 그다음 트레이닝을 끝낸 그 다음 달이 사업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시작하는 달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다시 말해 책과 자료 읽기, CD 듣기, 미팅에 참석해 스폰서나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 그다음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등을 통해 네트워크로 활동할 올바른 방법을 몸에 익히면 그 다음 달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는 달 뭘 한다고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고개러죠, 고개러. 여기 이 다섯 가지가. 고개러라고 우리 막 고개러 뭐야 가서 잡는다 열심히 뛰는 사람 따라잡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개러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뭐요? 제품이요, 책 읽기, CD 듣기, 스폰서가 안내하는 시스템에 참여하기, 보상 플랜 해보기. 이게 보상 플랜은 게 뭐예요? 쇼도 플랜을 해보는 건데 제품에 대한 쇼도 플랜이든 사람에 대한 쇼도 플랜이든 사업에 대한 쇼도 플랜이든 뭔가 유산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고개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회사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알았더라면은 누군가와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일들, 그런 것, 그리고 매일마다 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만약 한 달이 지났어도 아직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몰두할 자세를 갖추지 않았다면 한 달 더 트레이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진지하게 사업에 임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제품 체험을 충분히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냅킨 프레젠테이션 1, 2, 3을 이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첫 번째 트레이닝하고 사업 시작하는 고개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달에 말하는 것에 옆에다가 고개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정돈을 해놔야 되는데 말밥이 많으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고개라를 하는 거구나 라는 말을 공식처럼 알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한다는 것은 고개라를 하는구나. 먹고 쓰고 안내하고 CD 듣고 책 읽고 이렇게 미라클 모닝 오고 이거 사업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개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막연하게 알아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분명하게 알면 분명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준비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설명하는 냅킨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로운 네트워커나 잠재 고객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저는 지금도 2 곱하기 2는 6을 설명할 때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무한한 가능성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초창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세요? 2 곱하기 2는 6이다 이러면은 막 전율이 이시나요? 그래야 되는데. 2 곱하기 2는 6이 뭔 얘기인 거예요? 내가 100명을 만나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2명을 했는데 2명이 2명씩 2명씩 2명 했을 때 배가의 법칙으로 2, 4, 8, 16 32, 64까지 가면 벌써 100명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2명만 했을 뿐인데 그들의 소개와 소개와 소개로 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2 곱하기 2의 사람의 확장성이거든요. 배가의 법칙, 복리의 법칙. 우리가 금융에서도 복리의 법칙을 해야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복리로 따박따박 돈을 넣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에도 나는 지인이 2명이 있는데 그들의 지인, 그게 바로 인적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 역할을 해서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있다.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다. 복복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짜 내가 좀 흥분해야 돼. 내가 막 너무 기대돼. 내가 두 명만 하면 그 사람도 두 명만 하면 아주 작은 단위에 관한 복제죠. 복사. 요 부분을 상상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두 명 뽑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생각,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에 내가 몰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꿈을 모두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느냐? 자기 꿈을 막 적어놓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죠. 제가 저의 꿈을 수첩에 적어놓고 다녔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하버드대 졸업생 중에 한 10%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90%보다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그들의 꿈을 적어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저는 또 굉장히 실천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즉시 나도 10% 안에 들고 싶다는 생각에 내 꿈을 적어서 그 스카치 테이프로 코팅해가지고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꿈이 있었는데 가슴에 묻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꿈의 재발견을 해줘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의 재발견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가다 보면 나하고 딱 코드가 맞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며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만일 난 이제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두근거려 그러면 빨리 초심을 찾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 감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 읽기나 CD나 스스로 감동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책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2 곱하기 2는 6을 설명할 때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대잖아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자,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설명한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신축적인 건물을 볼 때마다 제 5장을 떠올리면서 열정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제 5장은 담장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옛날에 읽긴 했었는데 그냥 읽은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아직 이제 뒤에 또 읽어 드릴 건데요. 우리 집 앞에 보면은 3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섰어요. 제가 4년 전에 이사를 왔죠. 지금 이제 4년째 살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근데 1년째 땅을 파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면서 맨날 땅만 파는 거야. 그래서 저 건물이 과연 지어질까? 야, 좀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냥 정말 땅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훨씬 더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지하가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3일에 한 층씩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팍팍팍팍.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진짜 기초 공사를 엄청 튼튼히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라는 거를 제가 보고 알았는데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한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자재와 기계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토대조차 닦이지 않아서 도대체 저 건물은 언제 완성이 되려나 하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쩌면 영원히 짓지 못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순식간에 한 채씩 위로 올라가 건물이 됩니다. 당신의 네트워크도 그 초고층 건물처럼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으로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하는 단계는 쟁기나 삽으로 이제 막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고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할 때는 새로 후원한 25명과 최초 5명을 합해서 모두 3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므로 더 큰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래나 삽이 아닌 불도저가 필요한 거죠. 처음 내가 내 집 프론트라인에 5명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뭐 기교나 뭐 기술이나 뭐 그런 게 특별히 더 없기 때문에 삽이나 쟁기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후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5명씩 했을 때는 이제 삽과 쟁기로는 안 되는 거야. 너무 큰 면적이 돼서 불도저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 땅을 잘 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그 25명에게 후원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사업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이제 곧 안반에 도달했으므로 본격적인 굴착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 읽는데 가끔씩 막 쿵쿵한 소리가 혹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옆에 저기를 보면은 지금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한 4개 정도가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나 봐요.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안반에 도달했기 때문에 터트리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안 들리네요. 그게 이제 뭐예요? 안반에 도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행되어 3단계 125명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당신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줄 안반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안반에. 그래서 탄탄하게 이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4단계까지 진행되면 튼튼한 안반의 기초를 둔 당신의 건물은 머지않아 견고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사업에 전념했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아직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 지연 사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지만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주는 언어적인 의미를 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기초 공사라는 것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점점 땅 파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붕 뚫고 하이킥인데 바닥 위에 더 바닥이 있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점점 점점 낮아지는 상황으로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할 때에는 뭔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쟁기나 탑으로 파고 안반도 만나고 빠이도 만나고 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기초가 튼튼하게 돼야지. 그게 튼튼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부실 건물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빨리 하기도 하는데 이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몰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과가 안 나? 이러지 말고, 아, 기초를 닦기 위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서 포기한다면 금맥을 찾던 사람이 몇 개월이나 몇 년에 걸쳐 파 내려가다가 앞으로 10cm만 더 파면 금맥에 다다를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하시나요? 저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진짜 이거 안 되는 건가 되는 거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그때 본 장면과 그림이 바로 이런 거야. 만화예요. 어떤 사람이 곡괭이를 두고 계속 파.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딱 포기하고 가는 그림인데 10cm 뒤에 금광이 번쩍번쩍번쩍 금이 있는데 이걸 딱 파고 말았던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10cm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뭐 어떤 사람 무슨 얘기가 있었더라? 집이 금광이었는데 금광 찾아 저 멀리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도 다 팔고 탕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집터가 금광이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금광은 내 근처에 있는 거야. 금맥도 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눈 뜨고 보지 않아서 없었던 그 누군가가 금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금맥은 어떤 사람이 잘 발견하냐면요. 금맥을 볼 만한 눈이 있는 사람이 잘 발견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 책들에 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보는 눈도 가져야지 되는 거고 내가 사람 됨됨이를 갖춰야지 된다는 이야기도 여기에서 함께 언급될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앞서 언급한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세요. 포기를 염두에 두고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당신은 세일즈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노력하면 꼭 곧 안반에 도달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4단계까지 네트워크를 파 내려가지 않으면 진짜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4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후원한 다운라인 5명이 모두 4단계까지 뻗어내려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다운라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4단계까지 네트워크를 확대하면 당신의 기초는 이미 안반에 도달한 셈인 것이죠. 자, 단 한 명이라도, 나의 프론트라인 단 한 명이라도 4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 당신의 기초는 안반에 도달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여러 번速독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당신의 건물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130명을 후원한 사람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대요. 자, 여기 뒤에 그림 보면은 130명이니까 폭이 엄청 넓어요. 기초공사를 한다고 뭐냐, 한 명의 기초공사를 할 때는 좁아도 깊게 쭉 내려가는 건데, 여기는 아주 많은 사람을 후원하는 세일즈맨이나 아주 기가 막힌 능력자가 130명을 아주 순식간에 했어. 그러면 130명을 펼쳤는데 기초가 어때요? 얕죠. 여기다 건물 세우면 어떨 것 같아요? 금방 쓰러지죠. 그죠? 요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30명이 각각 5명의 제품 소비자나 회원가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서 결국 780명에 이르더라 하더라도 그 사업적 측면에서는 기초 안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그 생각 나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셀라비브 할 때 젊은 사람의 피부는 진피표피 접합부가 굴곡이 있어가지고 단단히 잡혀가지고 피부가 탄탄하고 밀려가지 않는데 노인이 되고 피부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표피 접합부가 이게 일자로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밀려간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무리 폭이 넓어도 이렇게 얄팍하게 기초가 쌓여져 있으면은 비바람이 불거나 뭔가 옆에서 저렇게 뭐 이렇게 다이너마트 터지거나 뭐 흔들리면 그냥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단단하지 않게 하면서 사람만 많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반에 확실하게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건물은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많이 세우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앞서 말한 캘리포니아 여행에 비유를 한다면 130명을 후원한 사람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저속 기여를 넣은 셈입니다. 설령 130명 각자가 5명을 후원할지라도 언제까지나 2단 기여만 넘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2단 기여는 굉장히 느리게 우리 차 예전에 생각나죠? 2단 기여는 찔찔찔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 고속 쫙 나야지만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 냅킨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십시오.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의 기초를 확실히 세울 안반까지 파내려가야 하고, 자동차라면 고속 기호로 전환해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냅킨 프레젠테이션 9, 10장에 나온대요. 에 나오는 동기를 부여해서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다른 장의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깊이 파내려간다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깊이, 뎁스에 관한 의미를 아실까요? 자꾸 오죽 이게 중요하면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그래서 뿌리가 깊어야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했을 때도 뿌리 하나만 깊으면 걔를 빼서 없앨 수도 없어요. 제가 민들레가 그 캐나다 대륙의 민들레라고 해가지고요. 민들레가 날리는 시즌이 되면은 길가에 눈처럼 쌓여 있어요. 정말 수북히. 야,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는 민들레가 진짜 엄청나게 잔디였는데 민들레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하나를 빼려고 하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파고 내려가도 그 뿌리가 끝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주위를 다 파댕겨야 겨우 그 하나를 뺄 수 있는 정도인데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재생이 되는 건데 우리도 이 비즈니스를 그렇게 뿌리 깊게 바꾸면은 그 어떤 풍지평파와 뭔가 변화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냅킨 프레젠테이션 5를 진행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4가지 프레젠테이션을 당신의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빠르게 알려주래요. 5장 이후 내용들은 후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설명해도 늦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래요. 자,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알려주라고요? 이급하는 이는 육이다. 세일즈 신스름을 갖지 마라.
사업을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고개로를 해야 된다. 네 번째 뭐예요? 뎁스다. 이거. 자, 간략하게 딱 이제 네 마디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어로도 기억나죠? 2 곱하기 6이다. 배가의 법칙. 세일즈 신드롬에 빠지지 마라. 고개로를 해라. 제품 애용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뎁스가 중요하다. 깊이가 중요하다. 폭이 아니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드디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래, 나는 알고 있어. 나는 4단계까지 확실히 알고 있고, 알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은 뭡니까? 그 나의 프론트 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첫 번째로 뽑은 그는 누구인가? 내가 잘 뽑았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번 챕터 냅킨 프레젠테이션 5에 나옵니다. 금배, 은배, 빈배, 유형별, 대응법이라고 해서요. 내가 후원하는 사람들이 금배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프론트 라인이고 어떤 사람이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인가요? 사람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앞전에 말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한 부분에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든, 2주나 한 달이 되었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일을 했든지, 열정을 갖고 열심히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때가 바로 당신의 사업이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 시기인 거예요. 내가 10년이 됐어. 10년이 됐는데 결심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아직 사업 시작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이 시작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좋겠네.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야. 해볼까? 아니야. 이런 건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정을 갖고 내가 1단 기어를 넣겠어라고 결심한 그때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1단 기어. 자, 이제부터 프레젠테이션은 1대1로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위 사람들에게 만약 돈을 많이 번다면 이라는 말을 주위 사람인데 윗 사람을 했군요. 주위 사람들에게 만약 돈을 많이 번다면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을 하고 보니 전에 만난 어떤 남자의 푸념이 떠오르는군요. 그는 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행운의 여신이 손을 뻗어 돈을 엄청나게 번다면 세계 일주를 할 텐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돈 많이 벌면 이거 할 거고 돈 많이 벌면 저거 할 거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고 이런 꿈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꿈이 허황되다고 생각해서 꿈을 꾸지 않아요. 됐어.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꿈이 있었던 우리 젊은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게 방법을 모른다라면 이것은 허황된 꿈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자, 잠시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실제로 행운의 배에 오를 기회가 있고요. 거기에 올라타면 당신은 엄청난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배워서 실행에 옮길 경우 당신은 운 좋게 행운의 배에 올라탈 수가 있죠. 물론 전혀 왕래가 없었던 친척이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에게 그것은 먼 옛날 이야기 속의 전설 같은 것이며 그리 흔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의 행운이 배에 올라 큰 돈을 버는 일도 흔히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접한 뒤에 마음이 설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능성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한다. 이것은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3,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정년퇴직해서 연금으로 푼돈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희망입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살아가만 하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돈, 그리고 더 꾸준한 돈을 주는 희망을 주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샐러리맨들이 30년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일에 쫓기며 지내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후 정년을 맞이한 그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후를 대비한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하던 때 벌던 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말이죠.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정년퇴직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평등하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3, 40년을 기다리거나 계속해서 일에 매달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일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떠안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뒤에 그 사업이 유지되는지 실패돼야 되는지의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잖아요.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투자액이 별로 없어요. 응? 크게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고요. 사업의 기회나 가능성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는 거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것이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운의 배를 찾는지는 내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할 텐데 오늘 뭐를 배웠습니까? 뭐를 배웠습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또 마찬가지로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성공해야 된다라기보다 정말 끝까지 가는 탄탄한 비즈니스를 가져가기에는 한 줄이 깊이 내려가서 아무리 회오리를 쳐도 얘가 깊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흔들리지 않은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후원해야 되는지에 관한 판단 근거로 금배, 은배, 빈배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금배, 은배, 빈배가 누군지, 금배, 은배, 빈배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되시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